안녕하세요. 베스트 오브 미 여성의원 구하선입니다. 저는 오늘 PRP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PRP가 되게 핫한, 난임계에서 핫한 이슈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PRP가 무엇인지, 실제로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특히 궁금해하시는 난임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P는 플레이틀릿 리치 플라즈마의 약자입니다. PRP를 만드는 방법은요, 혈액을 채취해서 원심 분리를 돌리게 되면 그 혈청이 많은 부분이 분리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채취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PRP에 무엇이 많이 들어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 PRP에는 수많은 그 성장 호르몬 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호르몬들이 세포의 성숙 그리고 착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PRP는 저희 난임 분야에서 사용되기 전에 이미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탈모 치료, 피부 재생 치료, 연골 치료 등이 있습니다. 이미 이런 분야에서 효과가 많은 것으로 밝혀져서 그것을 이제 저희 난임 분야에 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PRP 치료를 하시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PRP 치료를 하겠다고 하면 시술을 하시기 한 30분에서 1시간 전쯤 내원을 하시는데요. PRP를 준비하는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환자분들은 체열만 하시면 끝나고요. 그 체열한 혈액을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원심 분리를 돌려서 PRP 부분, 즉 플레이틀릿이 풍부한 부분을 채취를 하면 준비는 끝납니다. 근데 이제 항상 궁금해 하시는 게, 저한테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한 분이 물어보셨는데 난소 PRP랑 자궁 PRP가 같은 거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RP를 만약에 내가 탈모 치료에 이용을 하겠다 그러면 어디에 적용을 시킬까요? 두피. 그리고 연골 재생에 이용을 하겠다 그럼 연골에 쏴주죠. 그러면 PRP를 치료하는 목적이 내가 착상률을 높이겠다 그러면 자궁 안에 넣어주는 거고요. 좋은 난자를 얻겠다 하면 난소에다가 직접 주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PRP 치료를 아무한테나 하는 건 아니고, 주로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착상이 잘 안 되는 반복 착상 실패 환자나 난소의 질이 안 좋은 경우, 난소 기능 저하, 이제 고령에서 고려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반복 착상 실패, 그 RIF가 사실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적인 치료들이 많이 고안이 되고 있습니다. 자궁 내막 PRP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궁 내막 PRP의 원리는 성장 호르몬이 풍부한 PRP를 자궁 내막에 직접 주입하면서 손상된 자궁 내막을 회복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꼭 손상되지 않았더라도 성장 호르몬과 같은 것들이 직접적으로 착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자궁에다 직접 주입을 해줌으로써 착상을 도와주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궁 내막 공간에 넣어주는 거죠. 자궁 내막에다 직접 이렇게 주입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자궁 공간에 뿌려줌으로써 작용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취 없이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과정은 인공수정하고 똑같습니다. 통증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사실 자궁 내막 PRP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신의료기술 이라고 해서 효과가 있는 치료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병원에서 하실 수 있고요.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래는 이제 자궁 내막 PRP가 반복 착상 실패나 얇은 자궁 내막 환자한테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했고, 반복 착상 실패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얇은 자궁 내막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나왔는데, 몇몇 논문을 살펴보면 자궁 내막이 얇은 분에서 PRP 치료를 하였을 때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지 않더라도 임신율이 향상되는 것을 보고하여서, 물론 내막이 두꺼우면 너무 좋지만 내막이 두껍지 않더라도 PRP 치료가 착상률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PRP 치료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임신율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최근 연구 결과는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PRP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 환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반복 착상 실패, 또 하나는 얇은 자궁 내막입니다. 얇은 자궁 내막에 대한 연구를 보면요, 자궁 내막이 반드시 두꺼워지지 않더라도 PRP 치료를 한 이후에 임신율이 향상되는 것을 보고한 연구도 있고요. 반복 착상 실패에 대해서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100%는 아니더라도 여러 연구자들이 착상률 향상, 즉 임신율 향상을 보고하고 있어서 원인을 잘 모르겠는데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실 만한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난소 PRP는 말 그대로 난소에다가 PRP를 적용시키는 거고, 자궁 내막 PRP는 자궁 내막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포커스가 다른데요. 즉 목적이 다른데, 자궁 내막 PRP는 임신율, 즉 착상률 향상, 그리고 난소 PRP는 난소 기능 저하, 고령에서 난자의 질 향상
초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같은 종류의 PRP를 이용하지만 완전 목적이 다른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난소 PRP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난소 PRP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는 좀 근거가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난임 치료라는 게 꼭 근거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준화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못 얻으신 분들이 난소 PRP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시고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먼저 권하기에는 아직은 근거가 부족해서 먼저 권하지는 않고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상황이 되면 아직은 근거가 확실하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난소 PRP는 자궁 내막 PRP와는 다르게 좀 침습적인 과정이 있거든요. 과정은 난자 채취랑 똑같아서 모든 기구를 다 동일하게 쓰는데 이제 좀 아플 수가 있어서 마취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난소가 두 쪽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 PRP를 주입을 하고 있고요. PRP 이제 주입 시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확실히 어떤 생리주기 언제 시행하는 게 좋다고는 밝혀진 건 없어서 상황을 보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PRP 효과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연구에 따르면 1개월에서 3개월 정도까지를 보고하고 있어서 언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말씀드리긴 어렵고 솔직히 말하면 효과가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한테는 이제 옵션이 없는 경우에 저희가 고려를 해보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PRP는 성장 호르몬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혈청 성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PRP 시술은 그 혈청 성분을 가지고 자궁 내막 또는 난소에 적용시키는 치료를 PRP 시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난임 분야에서 PRP는 두 군데 이용이 되는데 하나는 자궁 내막, 하나는 난소. 자궁 내막은 반복 착상 실패나 얇은 자궁 내막 일대 치료를 하면 임신율이 향상된다는 보고가 많이 있고 근거도 많이 있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난소 PRP는 아직은 근거는 부족하지만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좋은 난자 채취할 수 있거나 난소 PRP는 난소 기능 저하나 고령에서 좋은 난자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연구가 최근에 많이 발표되고 있는 치료. 하지만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아직까지 표준화되지는 않은 치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PRP는요 어떤 카테고리냐면 재생치료의 한 카테고리예요. 재생은 노화가 됐거나 망가진 조직을 새로 재생시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궁 내막이 손상을 당했다면 PRP를 통해서 새롭게 재생을 시킨다는 의미. 그리고 난소 기능 저하나 나이가 많은 여성에서 난자가 노화됐다고 생각했을 때 PRP를 통해서 재생을 시켜서 좋은 난자를 얻을 수 있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궁 내막 PRP의 시기는 아직 확실한 건 없는데 주로 이식을 앞두고 있을 때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생리가 끝나고 이식 전까지 한 번에서 3번 정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난소 PRP는 진짜로 언제 해야 되는지는 아직은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난소 PRP는 언제가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아직은 근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난소 PRP를 해달라고 하시면 마취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채취할 때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음 주기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생각난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이분도 32세인데 난소 기능이 0.1, 0.2 그리고 정말 타병원에서 한 6번 정도 실패하고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저한테 처음 오셨을 때도 한번 채취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완전히 그냥 과배란 방법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하면서 그분이 또 난소 PRP 말씀을 하시길래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서 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 주기에 난자가 6개가 나왔고요. 4개가 사일배양이 됐어요. 그래서 2개를 넣어서 쌍둥이를 임신하셨고 2개의 배아가 남았어요. 그러면 그분은 PRP 치료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PRP 치료를 하고 써먹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PRP 시술을 하고 이 PRP 난자 채취할 때 PRP를 하면 다음 주기에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부분 이제 언제 해야 되는지 정해진 건 없는데 마취 때문에 난자 채취할 때 많이 하고 그러면 그 달에 뭐 결과가 좋으면 사실은 PRP 효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RP 치료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거. 네.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즉 하나의 치료의 옵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나한테 잘 맞으면 너무 감사한 건데 맞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모든 환자분들한테 잘해드리고 정성껏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상담을 해보고 할지 말지는 같이 결정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 PRP가 전혀 적응증이 안 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계세요. 근데도 그냥 인터넷만 찾아보시고 PRP 치료해주세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PRP 효과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고 안 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PRP는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원하실 때는 주치의와 반드시 상담을 하시고 효과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PRP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비싼 치료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하지는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하고 본인이 PRP 치료가 효과가 있을 것 같을 때, 즉 적응증이 될 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PRP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고 너무너무 궁금하시면 찾아오시면 제가 대면 상담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